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강추위가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저희 사단법인 마을 회원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사단법인 마을 등에 대한 심각한 사실 왜곡과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 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앞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요. 오늘 날씨가 매우 좀 추운 관계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조금 엉켜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들리고 계시나요? 네. 예, 방송도 잘 나가고 있나요? 알 수가 없군요. 여기서. 네. 예, 저희가 그동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1년 4월에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저희 풀뿌리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협치, 마을 공동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왜곡으로 언론 포레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시민사회와 헌신적으로 일해온 활동가들을 폄훼하는 등 인신공격으로 시정을 펼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단법인 마을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평가 담당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용해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단법인 마을과 특정 개인의 뿐만이 아니라 마을 활동가에 대한 인권, 또한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이것을 유포시키고 확산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앞에도 와 계시는데요. 서울 지역 마을 미디어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세훈 시장 정책 대응을 위해서 미디어로 연대하자라는 연대체를 만들어 각종 기자회견과 활동들을 생중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미디어로 연대하자를 검색하셔서 오늘 나와 있는 이 방송을 함께하지 못하는 서울시의 많은 활동가들과 시민들에게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마을 미디어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어서 사업비도 활동비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고 오늘 하고 있는 노원 마을 미디어 협동조합에게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자회견에서는 3명의 발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마을 위성남 이사장님, 그리고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의 김준우 변호사님, 그리고 연대 지지 발언으로 해피투게더 이사장님이신 김성성님의 발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송 당사자로서 사단법인 마을의 위성남 이사장님 모시고 소송의 배경과 이유 과정 그리고 요구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마을 이사장 유성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소송의 또 다른 개인 당사자인 유창복 씨가 참석해야 되는데 아침에 복통으로 부득이하게 참석 못하게 됐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알려와서 오늘 이 자리는 저희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 10월 14일이었죠. 14일 서울시 기획조정실의 평가 담당관실 명의의 보도자료가 갑자기 배포됐습니다. 사실 작년 4월달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에 4월부터 각종 여론에서 어떤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4월, 5월 꾸준히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그게 이제 보통은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 내지는 서울시의회를 출처로 한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기사가 작성되었고 보도가 되었었는데 작년 10월 14일자 보도자료는 서울시에서 직접 작성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기사의 보도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
그래서 시에서 직접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담당 공무원이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보도자료는 분명히 근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보도자료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내용은 상당히 황당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에서 굉장히 잘못된 게 많고 허위인 것도 많고, 주로 사용했던 용어들이 시 공무원이 썼을 거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 편견, 감정적 용어들이 섞여 있었던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처음에는 이게 공무원이 쓴 게 맞나? 공무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공무원들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의심이 들었었습니다. 이른바 내용이 굉장히 허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나온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그 보도자료에 근거한 여러 보도들이 이어졌었습니다. 주 내용은 어쨌든 신생 법인인 사단법인 마을이 10년 동안 600억의 사업을 독점 수주했다. 독점이라는 것을 썼고요. 그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493억이고요. 600억이 아니고, 그 점에서도 이제 사실 정정이 돼야 될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600억이건 493억이건 사업을 수주한 건 맞지 않느냐? 맞습니다. 사업 수주한 것은 맞습니다. 정확하게 사업을 수주를 한 건데, 그건 서울시 마을공동체 관련된 위탁을 받은 거고요. 법인이 서울시 마을공동 종합지원센터를 위탁받은 겁니다. 이 위탁은 시의 조례와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된 것이고, 이게 어떤 불법적인 거나 특혜나 이런 게 개입되어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문제가 된다면 사업 수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과정에서 뭔가의 불법적인 사안이 발견이 되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단법인 마을로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단법인 마을의 통장으로 10원짜리 하나 직접 들어온 건 없습니다. 모든 금액은 서울시 마을공동 종합지원센터의 공식적 계좌에서 관리되고, 이거는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정산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련 근거 자료를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사전 심의하고 사후 이 부분을 들여다봅니다. 사단법인 마을이 법인 명의이기 때문에 위탁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마을의 통장으로 직접 들어온 건 아니다. 뭐가 불법이라는 겁니까? 어떤 범죄 행위가 있다는 겁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그건 범죄 행위를 밝히지는 않고 그냥 수주했다. 그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습니다. 독점 수주했다. 말이야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독점이란 말을 붙는 순간 뭔가의 부정적 의미, 뉘앙스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의도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사단법인 마을이 사업을 수주했다, 위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고, 그 과정에 어떠한 문제, 구체적인 불법적인 사안이 있었느냐 라고 하는 점, 있다면은 그 근거를 발표해야 되는데 근거를 밝히지도 않고 그 지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정황상, 느낌상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마을이 법인이 만들어진 4개월 만에 그 어마어마한 막대한 규모의 서울시 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위탁을 받았다. 만든 지 불과 4개월 만에. 그 지점은 맞습니다. 중요한 건 법인을 만든 지 4개월 만에 중요한 게 아니고, 법인을 누가 만들었냐.
법인을 만든 사람들은 그동안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내내 서울의 각 지역에서 풀뿌리 활동을 했던 베테랑 활동가들이 만든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영국이나 미국도 아니고 한국 사회에서 지역 커뮤니티 활동, 지역 풀뿌리 활동을 한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사단법인 마을에 소속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지역 활동가들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 집단의 법인은 신생이지만 그 내부에 있는 인적 역량은 다 전문가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그걸 지적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냥 정황상 신생법이 4개월짜리였다라고 하는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업을 수행해서 뭔가 일을 잘못했다더라, 아니면 뭔가 불법을 저질렀다더라 하는 지점에 대한 언급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업을 제대로 못했네, 이거는 비판의 여지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더욱이 서울시에서 했던 주민 마을 공동체, 민과 간의 협치, 주민 자치와 관련된 여러 혁신 정책들은 서울시가 하는 생뚱맞은 정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있고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2010년도부터 빅 소사이어티 정책이라고 해서 대대적인 지역 활동과 마을 공동체를 강화하는 정책을 국가 정책 차원에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건 당시의 영국 정부는 보수당 정부였습니다. 그것의 맥락은 보수 정책의 맥락에서 출발했던 것이죠. 이건 굉장히 혁신 정책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합리적인 정책이었고,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최초로 서울이라고 하는 광역지방자치체에서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었던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의 탄소 중립 시대에 지역 참여, 주민 참여가 강화되어야 되는 이 맥락에서 주민 자체를 강화하지 않고 마을 공동체를 강화하지 않고, 그리고 어느 역량과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서울시의 정책적 사안에 관련된 자기 전망과 비전을 내놓고 그걸 토론해보자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정당하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근거 없이 모든 전임 시정에 대해서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리고 서울시 행정, 특히 행정에서 취할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부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사단법인 마을 유성남 이사장님께서 우리 왜 사단법인 마을과 특정 개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가, 제출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400억이던 600억이던 이 돈은 사단법인 마을의 특정 법인의 편취나 횡령, 특정 개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사용해왔던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무엇을 하고자 했는가, 이 활동이 무엇을 하고자 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진단, 성찰 없이 정치적 언론 플레이로 본질을 가리고 1년에 걸쳐서 해왔던 것이 바로 오세훈 시장의 시정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백히 규탄을 하는 바이고요. 올바른 시정은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더 나아갈 것인가를 함께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공론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취임 이래 원색적인 공격만 일삼았을 뿐 그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제안하거나 제안을 해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저희들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어서 저희들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덕수의 김준우 변호사님께서 소송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도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이 서울시에서 배포한 이제 보도 자료는 한 3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딱 3페이지입니다. 장평 자간도 굉장히 넓고, 줄 간격도 굉장히 넓고, 세 번째 페이지는 뭐 의견 쪽에 가까운 거여서 이제 앞에 2페이지가 좀 문제가 되는데, 제가 앞에 2페이지를 비판하기 위한 소장을 20페이지 쓸 수 있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사실 왜곡으로 점철이 돼 있는데, 이걸 굉장히 오해하기 쉽게 작성돼 있어서 그걸 이제 아주 자세하게 재판부에서 알 수 있도록 풀어서 쓰다 보니까 분량이 굉장히 늘어나더라고요.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그리고 뭐 마을 운동, 뭐 주민자치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떠나서 객관적인 제3자가 보기에 이 사건 보도자료는 일단 공무원이 작성한 것이 맞는가라는 수준의 퀄리티를 갖고 있어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주어 수어가 조응하지 않고요. 아니면 주어가 없는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보도자료의 내용은 사단법인 마을, 그리고 마을의 이사장 출신인 유창복의 어떤 음모와 네트워크가 있었을 것만 같이 이렇게 잘 꾸며진 그런 보도자료인데요. 실제 그 문장 하나 보면 주체가 다르거나 도저히 이들이 할 수 없는 것까지 다 음모론적으로 굉장히 작성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제목 자체가 10년간 600억을 독점 수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서울시 담당 공무원이었는지 대변이었는지 저희로서 알 수는 없지만 해당 보도자료는 십진법의 노예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마을이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위탁 사업을 수주한 기간은 9년 3개월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9년 3개월을 제목에서는 10년으로 깝니다. 보도자료 내용이 틀렸지만 어쨌든 보도자료 내용으로 보면 사단법인 마을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청년지원센터 두 개를 합쳐서 540억을 수주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에는 600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도 4.4 5입까지는 했지 5 이하의 것들을 올림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9년 3개월이 10년으로 뒤바뀜하고 540억이 600억으로 바뀝니까? 저는 이런 보도자료 본 적이 없고 이걸 승인해준 담당 공무원들도 이건 마땅히 감사 대상이 아니냐, 어떻게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할까 싶습니다. 서울시는 이 보도자료를 내고 이후에 작은 보고서를 하나 좀 배포를 합니다. 아마 이 보도자료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으로 채워진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보면 굉장히 이 보도자료 자체가 허겁지겁 나왔다는 걸 반증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면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사단법인 마을이 자치구에 있는 센터들도 9개나 더 수주했다고, 관련 있는 자들이 9개나 더 수주했다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단법인 마을은 영등포구 센터를 수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구별 센터를 수주하는 것은 구별 절차에 따른 것이지 서울시의 절차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한 개 외에 나머지 8개는 어디에 있는지 이후에 낸 보고서에도 전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자체 무슨 뇌피셜로 그런 걸 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00억을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이후에 배포한 자료에 400억은 이른바 편성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편성 예산은 연말에 예산이 통과될 때 기준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교부금 자체가 분기별로 나가고요.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배포되고 또 이제 집행되고 교부되고 나서, 그러니까 편성 예산보다 교부 예산의 범위가 더 작습니다. 그리고 교부 예산보다 더 작은 개념은 집행 예산입니다. 사단법인 마을이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미집행된 금액은 다시 서울시에 반환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면 또 400억이 아니라 300 몇십억 기준이 되는데요. 그걸 뻔히 알 수 있는 서울시에서 가로치고 편성 예산 기준이라는 표현을 자신들의 보고서에 인용하면서, 이 보도자료에는 그런 내용조차 없습니다만 그렇게 또 뻥튀기를 했다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종 자료들이 모두 정치적 수사학을 위해서 동원되고, 십진법이 동원되고 10년 600억, 9년 3개월 540억보다 훨씬 더 귀에 잘 박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허겁지겁 뒤에 뒷받침할 자료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자료들이 앞에 보도자료의 내용과 도저히 호응하지 않거나 그걸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3장의 보도자료 중에 2장이 팩트 중심으로 팩트 중에 틀린 부분이 최소 6가지는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6가지나 된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
예를 들면 언론에서 혹시 취재에 한계가 있어서 일부 틀린 부분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모든 자료를 이 땅에서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이고 조직입니다. 그 기관과 조직에서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보도자료를 쓴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다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주의 의무가 더 많은 서울시가 지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명예훼손 소송에 비해서 훨씬 더 서울시의 책임이나 주의가 더 셌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이제 제기할 예정이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그 보도자료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 그리고 지역에 혁신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딱 봐도, 일반 주민이 봐도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보도 자료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많은 언론들이 계속 재생산, 베껴 쓰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주의에 대한 명백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번 소송에서 명백히 밝히고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과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이 활동은 단순히 사단법인 마을과 특정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불공정이다, 양극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의 커뮤니티야, 지역 마을 공동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관심과 주목 속에서 같이 이 정책들을 이끌어 나가고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그동안 지역에서 헌신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이 활동들을 더욱 명예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펼쳐왔던 이 활동들에 대해서,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에 대해서 연대하고, 저희 사단법인 마을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의 혁신활동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함께해 주시려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해피투게더 김성섭 이사장님을 모시고 연대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연말에 오세훈 시장님과 땡땡저널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인지도가 한껏 올라간 시민 자산화와 해피투게더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성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제가 나올 감이 아닌데 작년 연말에 기사 덕분에 나오라고 한 게 아닌가, 이런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마을 공동체나 이런 서울시 혁신 사업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서 참 어이없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정말 더 어이없는 게 그것의 소스가 서울시가 이렇게 제공한 보도자료였다는 걸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이분들이 1년 전에 테이블을 마주하고 혁신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랑 함께 논의했던 그 공무원들에 의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를 알게 되니까 좀 분노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그 기사의 황당함에 대해서 아마 못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반대의 예를 한번 들어서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를 한번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냐면, 제가 관련된 해피투게더 협동조합의 기사에 2003년에 오늘 이제 소송 당사자인 유창복 교수와의 관련이 2003년에 성미산 대책위원회를 같이 했었던 인연이 있다, 이런 기사에 글이 나와서 이 정도 인연은 난 오세훈 시장하고도 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살아 이러고 보니까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저와 인연이 있더라고요. 특히 환경운동연합의 실행위원으로 계실 때 제가 또 후원자이기도 했고 이런 같은 기간에 그 과정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오세훈 시장님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 전기가 들어오지 저하고 비슷한, 저보다 한 1, 2년 위이신데, 그 당시에도 그 수도 전기 안 들어온다는 게 많지 않았는데 그런 달동네에서 하셨다고 해요. 다 아시겠지만 10여 년 전에 시장님이 시장 그만두게 된 이유는 다 아시잖아요.
부자 아이들에게는 무상급식을 주긴 곤란하다는 것 때문에 꼭 시장직을 걸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직까지 걸면서 해서 이제 시장을 물러나게 됐잖아요. 이것과 아까 그 내용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어린 시절에 부잣집 어린이에 대한 적개심으로 시장직을 걸며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부잣집 아이들에게는 무상급식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걸 듣고 느끼는 느낌이 우리가 마을 공동체 관련 기사를 보고 느낀 느낌입니다. 96년에 뭐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오세훈 시장님 변호사 시절에 이제 굉장히 잘 나갔었어요. 굉장히 뭐 미남이시기도 하고 또 TV 방송 출연도 많았고 그 당시엔 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진행자로서 굉장한 인기를 구가하셔서 심지어는 96년에는 애인 삼고 싶은 사람 1위에 오른 거는 아니고요. 1위는 배용준이었고요. 이병헌보다 위에 계셨답니다. 심지어. 근데 이런 조사는 또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꼬시고 싶은 유부남 1위에 올라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걸 보고 또 뭐 어떤 생각하냐면 참 말하기 좀 올라왔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물으면 그 황당함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느끼는 이 기사를 대하는 저희의 황당함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례를 들어 말씀드렸어요. 사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10여 년 전에 서울시의 정책은 저 에드벌룬에 이렇게 하늘에 에드벌룬에 띄워져 서울시 디자인 서울 둥둥둥둥 떠다녔고 서울시 예산은 한강에서 새빛 둥둥 하면서 떠다니고 있었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누가 뭘 잘했건 못했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서울시의 예산과 정책이 조금씩 우리 골목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우리 골목 속으로,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온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바뀐 것도 있지만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려 그렇습니다만 공무원 분들이나 행정은 실적을 평가할 때 일테면 뭐 자료나 뭐 통계나 아니면 지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만 시민들은 생활 속의 체감이잖아요. 그럼 이 간극을 누가 메꿨을까 하면 지금 언론이 씹고 계시는 그런 마을 공동체 활동가, 차동 활동가, 주민자치회, 사회적 경제 조직들, 도시재생 활동가 이런 분들이 그 사이의 간극을 채우면서 우리 곁에 예산과 정책이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원래 든 자리는 잘 티가 안 나도 난 자리는 이제 표가 나게 돼 있잖아요. 우리 바로 옆에 와 있던 정책이나 예산이 우리 삶을 쓰다듬던 것들이 없어지는 것들을 저는 시민들이 다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이후에 있을 대선이나 또는 지방선거나 또는 이런 문제로 싸울 때 시민들이 든든한 뒷배로 여러분들 뒤에 계실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음을 울리는 지지 발언이었습니다. 좀 따뜻해졌죠? 네,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기자회견을 계속해도 된다는 하늘의 가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는 이제 발언을 마치고 이제 그 기자회견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의 의지를 담은 구호를 좀 외쳐볼까 합니다. 이 구호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외치지는 않고 저 혼자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단어에 같이 손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사회 폄하하는 근거 없는 왜곡을 당장 중단하라! 서울시는 수사법인 마을과 특정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서울시는 주민 참여와 사회혁신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강화하라! 예, 사실 저희도 매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소송이 아마 굉장히 지리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또 만약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 소송의 비용이 결국은 어쩌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 있겠다라는 한 것 때문에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것을 씨앗을 제공하고
이 판을 깔고 이 상황까지 만든 것은 결국 서울시의 책임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사 기자 여러분, 그리고 사단백 마을과 마을 활동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써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조심히 들어가 주십시오.